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인터넷에서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응원의 글은 아무리 많아도 좋겠지만 상대방을 비난하는 글은 일상생활에서 듣는 폭언 못지않게 당사자가 느끼는 충격이 적지 않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악성 댓글로 고민받는 사람들에게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좋은 SNS 댓글 달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선풀 SNS 인권위원회 윤기원 변호사와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다음 달 5일과 6일 서울시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 포럼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뉴욕과 런던, 도쿄 등 10개 도시, 그리고 국제노동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관계자가 모여서 고용, 권리 등 정책 논의를 펼치는 건데요. 포럼 마지막 날에 발표되는 서울 선언에 좋은 일자리와 관련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궁금해지네요. 나탈리 임브롤리아의 톤 띄워드리면서 2017년 8월 28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투데이 포커스.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닌데도 그런 사람들이 이 악성 댓글을 보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이런 댓글들로 인해서 진짜 연예인 같은 경우는 자살도 하고 진짜 심각하게 대인기피증도 걸리고 그런다는데 좀 내 일이 아니라고 막말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법의 절차나 이런 게 더 강화됐으면 좋겠고, 실명제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강화돼서 생각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서 다 같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사를 보다가 댓글을 보는데 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막 무섭기도 하고 때로는 화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학교 같은 곳에서도요, 이제 캠페인 같은 그런 걸 많이 보면 사고나 이런 게 바뀔 것 같아서 좀 더 그런 걸 많이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이런 건 진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정도로 상처 주거나 나쁘게 말하는 거 보면 좀 화가 나고요. 지금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SNS 많이 사용하니까 기사나 이런 거에 댓글을 달 때 실명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좀 이렇게 한두 터치로 뭐 이렇게 들어가는 뭐 방어막 비슷한 그런 게 좀 있으면 함부로 막 쓰는 건 좀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전에는 인터넷에 욕 댓글 쓰고 비난 글을 쓰면은 뭐 초등학생들이 장난치고 있네 이러면서 비하했던 때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 댓글에다가 악의적인 댓글을 쓰는 사람들이 뭐 멀쩡한 성인들도 많아가지고 이게 법적인 다툼까지 가는 일이 은근히 많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아다르고 어다르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말과 관련된 속담은 참 많은데요. 21세기는 지금 세상에는 이런 속담이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가는 댓글이 고와야 오는 댓글이 곱다. 댓글 한 줄로 천냥빚 갚는다. 무분별한 악의적인 비난 댓글로 상처를 받는 이들을 줄이기 위해서 선풀 SNS 인권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른바 선풀 악풀, 뭐 뜻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면요. 선풀은 착할 선자를 따서 착한 의미의 리플, 댓글이라는 뜻이고요. 요즘에는 뭐 햇살을 의미하는 선샤인의 선을 따서 뭐 따뜻한 댓글 이런 의미로도 쓴다고 합니다. 악풀은 반대입니다. 악성 리플, 악성 댓글이라는 뜻이고요. 뭐 표준어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인터뷰 과정에서 편의상 통칭되는 선풀 악풀이라는 단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풀 SNS 인권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위원회 소속인 윤기원 변호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윤기원입니다. 네. 지난주에 선풀 SNS 인권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이제 활동을 시작했는데 뭐 하는 곳인지 청취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선풀 SNS 인권위원회는 10여 년 동안 선풀 달기 운동을 펼친 선풀재단 민병철 이사장님이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들에게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던 중에 올해 6월경부터 우리 인권위원회 단장인 김택수 변호사님과 SNS 인권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와 공익활동 업무 협약을 맺어 100여 분의 변호사로 공익변호인단을 구성하여 2017년 8월 20일 출범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모든 변호사는 공익활동을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 우리 인권위원회에서의 활동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공익활동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예. 네. 그 기존에 선풀 달기 운동을 하던 단체하고 이제 법률적인 지원을 해준 변호사들이 함께 힘을 합친 건데 그러면은 변호사들은 한 몇 분 정도 계십니까? 네, 지금 현재 100분이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변호사들의 역할은 뭔가요? 주로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그 상담을 각 변호사님께서 배당을 받아서 바로 즉시에 답변을 드리고 조언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인터넷에서 악의적인 댓글을 없앱시다, 좋은 댓글 답시다 하는 운동은 쭉 있어 왔는데 네. 이번에 선풀 SNS 인권위원회는 조금 기존의 운동과는 좀 차별성이 느껴지네요. 네, 즉시적인 실효성, 효율성 그리고 피해자한테 즉시 즉시성이 제일 저희 장점이라고 보시면 뭐 정신적인 뭐 상담이라든지 고충을 들어주는 것에서 넘어서서 현실적인 부분까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위원회가 될 텐데요.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연예인들이 악플로 고통을 받고 심지어 일반인들도 요즘에 학생들 사이에서 이 SNS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거나 서로 뭐 비난한다거나 이런 사례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가요?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 많은가요? 네, 많습니다. 요즘 언론 매체를 통해서 연예인들에 대해서는 자칫 잘못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직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일반 시민들 사이에 악플 피해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저도 가끔 이제 방송을 하다가 꾸짖는 문자가 오면은 뭐 제가 이렇게 완화해서 말씀드리면 꾸짖는 문자가 오면은 좀 무섭고 또 손에 땀도 나고 이러는데 이 악플 피해자들이 가장 좀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뭐 실례로 보면 제가 경험한 바로는 악플로 인해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까지도 심각한 재산 피해까지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악플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문제되겠죠. 그래서 그 악플을 한간에서는 정신적 살인이라고까지 얘기하기도 하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니까 직장 생활까지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기는 거군요. 네네네. 지금 변호사께서는 지금 공익법률지원단의 부단장으로도 이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가장 많이 발생하는 피해자 사례는 뭐가 있습니까? 우선 큰 틀로 보면 큰 피해를 주는 사례가 허위사실의 공표입니다. 허위사실 공표. 뭐 예를 든다면 어느 한 네티즌이 프랜차이즈 응습장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악플로 인해 가지고 그 점포는 폐업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것은 앙심을 품고 지어낸 허위 사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아예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악플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또한 그 악플의 대상이 이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진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도
최근 악플의 그 경향입니다. 예. 그럼 소위 멘탈이 강한 사람도 예. 가족이나 부모님들에 대한 모욕적인 악플에 대해서는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죠. 네. 게다가 요즘에는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뭐 친구들 그리고 네네. 뭐 가족들 SNS까지 들어가서 네가 이 사람과 관련이 된 사람이냐 하면서 또 욕을 쓰고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아까 허위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그렇게 SNS의 허위 사실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것이 합당하다면은 법적으로 확실히 대처가 가능한가요? 네, 당연하죠. 지금 허위 사실을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입증이 된다면 현재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이제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데, 그 70조, 동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라고 합니다.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인 경우라 할지라도,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데 더 나아가 허위 사실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예훼손인데 이게 거짓이기 때문에 더 가중처벌을 받는 건가요? 네네네. 그러면 무고죄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고죄는 어느 한 당사자를 형사처벌 내지 관공서로부터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고소 내지 고발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법적인 사례도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를 악플로 봐야 될까? 이게 정확하게 따지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꼭 혼자 끙끙 앓다가 참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 이 부분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가지고 참 다 틀리다고 봐야 되지만 제가 변호사이다 보니까 일단 법률적인 기준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악플이 아까 문제되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영역은 형사법상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그리고 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민사법상으로는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은 어떠한 악플이 특정인에 대한 사실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위 사실 경우에는 가중처벌되는데 그 사실관계를 가정 인터넷상에 올리는 경우에 그 사실관계로 인해서 어떠한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표현이 들어가면 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형법상 모욕죄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모욕적인 글을 올린 경우 그 글로 인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욕설을 올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관계가 아닌 추상적인 욕설을 올렸을 때 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표현이 들어간다고 하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런 악성 댓글을 그러니까 이렇게 화면을 저장해둔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상담이 이루어집니까? 신청하는 방법까지도 알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반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서 저희 선풀 SNS 인권위원회를 검색하시면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주소가 뜹니다. 그리고 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악플 피해 상담하기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을 눌러서 상담 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본인이 피해봤던 부분을 편안하게 어떠한 형식 없이 작성해 주시면 저희 100여 명의 공익변호인단 변호사님 중 한 분이 배정되어 답변을 이렇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부담 가질 필요 없죠? 네네, 전혀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자신이 악플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은 그런 자료들을 좀 확보해서 선풀 SNS 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해서 변호사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풀 SNS 인권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윤기원 변호사와 이야기해봤습니다. 미스터 빅의 Just Take My Heart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광고 듣고 와서 잠시 뒤에 경기도와 인천시 소식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보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월요일 순서 경기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유응현 섬유기반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2017 경기 니트 패션쇼가 양주에 있는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내일이네요. 내일 열리는데 이게 벌써 5번째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경기 니트 패션쇼가 추진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예, 경기도는 전국 니트 산업이 한 54%를 차지하는 니트 산업의 중심입니다. 예. 예, 특히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은 편직과 염색 가공 중심으로 섬유 산업 최대 직접지인데요. 예, 패스트 패션 시장을 선점하기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니트는 전 세계 고급 니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에 경기도는 그간 이상봉, 장광효, 곽현주 디자이너 등 국내 유명 디자이너와 원단 업체들이 협업해서 니트를 활용한 패션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니트를 국내에 알리고자 경기 니트 패션쇼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7 경기 니트 패션쇼 올해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나요? 예, 내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1부에서는 유명 스타일리스트인 이서연 씨가 니트 스타일링 클래스를 강의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 예, 패션쇼에 오시는 의류 관련 디자인을 배우는 대학생들이 많이 오게 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치열한 1, 2차 심사를 거쳐서 선발된 전국 10개 대학의 차세대 디자이너인 대학생들이 창작한 의상을 가지고 최종 경연을 펼치는 대학생 패션쇼가 있고요. 또 도내에서 생산된 니트 원단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개발해 중고등학교 등에 보급하기 위해 마련한 착한 교복 패션쇼 순으로 진행됩니다. 예. 그리고 메인 행사로 2시서부터 진행되는 2부 행사는 경기 니트 콜라보레이션 패션쇼를 개최하는데요. 도내 12개 소매업체와 국내 최정상급 디자이너인 장광효, 곽현주, 신재희 등 총 11명의 우수 디자이너가 경기도 니트 업체와 협업을 통해서 개발한 최고급 의상이 스페셜 무대로 선보이게 됩니다.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니트를 입고 다녀야 할 계절이 오는데 이걸로 어떻게 디자인을 하고 또 스타일링을 할지 기대가 됩니다. 예. 올해 패션쇼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 전년도와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 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경기 북부 지역, 특히 양주, 포천, 동두천이 최대 생산 집정지인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저희가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패션쇼를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부대 행사로 패션 관련 액세서리라든지 소품 등을 판매하는 플리마켓 셀러를 공모해서 약 50여 명의 셀러들이 다양한 패션 관련 제품들을 판매하고 예. 이번 패션쇼를 저희가 패션 축제의 장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바이어가 많이 모이는 코엑스에서 8월 30일 개최되는 프리뷰인 서울이라는 패션쇼가 있는데요. 거기서 한번 저희가 내일 개최되는 패션쇼를 다시 한번 개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쇼에 출품된 의상을 패션쇼장 옆에 마련한 어페럴 부스에서 전시 상장함으로써 바이어의 오감을 만족하는 실질적인 바행쇼로 연기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번 패션쇼는 그 대학생 패션쇼를 전국으로 확대했는데요. 작년까지는 도내 대학까지만 그 한정해서 저희가 그 패션쇼를 개최했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했고요. 그리고 제작 의상의 니트를 50% 이상 사용하게 함으로써 차세대 디자이너인 경기도 니트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나중에 이분들이 전문 니트 디자이너가 될 경우에 니트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착한교복 패션쇼인데요. 착한교복 모델은 이번에 도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4개 권역을 나눠서 선발대회를 거쳐가지고 선정됐습니다. 예. 작년에는 이제 모델 중심으로 전문 모델 중심으로 패션쇼를 개최를 했는데요. 저희가 교복을 직접 입는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서서 2017년 디자인된 교복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마추어 모델이겠지만 그래도 전문 모델에 지지 않는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올해 5회째를 만든 경기 니트 패션쇼. 경기도 뭐 섬유 산업과 관련해서 모든 부분에 발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웅현 섬유 기반 팀장이었습니다. 루 롤스의 I just want to make love to you 전해드리고 인천시 소식 만나봅니다. I don't want you to be no slave. I don't want you to work.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은 인천광역시 소식 알아보는 날입니다.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가 인천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를 대폭 늘린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하늘 위의 앰뷸런스로 불리는 응급의료 전용 헬기, 닥터 헬기의 추가 도입을 추진합니다. 닥터 헬기는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에 도입돼 현재 가천대 길병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헬기는 도서 지역을 비롯해 대형 교통사고 현장 등을 누비면서 도입 후 지금까지 820차례가 넘게 출동해서 종합병원이 없는 취약지역 환자들의 목숨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닥터 헬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인천광역시가 아무래도 이 닥터 헬기를 도입할 이유가 있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현재 닥터 헬기가 연평도를 제외한 백령도나 대청도, 소청도 등 서해 최북단 지역 섬에는 갈 수 없다는 이유가 큽니다. 예. 인천에서 이들 지역 섬까지 왕복 운항하려면 헬기로 최소 3시간 이상 걸리는데 그 공백 시간에 다른 곳에서 헬기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갈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백령, 대청, 소청도 등 섬까지 가는데 필요한 10억 원 정도의 유류비도 인천시로선 부담입니다. 인천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닥터 헬기 한 대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방침입니다. 유류비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닥터 헬기 추가 도입 외에 또 추가로 늘리는 응급의료 인플라는 뭐가 있습니까? 인천에 한 곳도 없는 소아 전문 응급센터 신규 설치가 추진됩니다. 예. 오는 2022년까지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입니다. 인천에는 가천대 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권역 응급의료센터 2곳과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 7곳이 있지만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아 전문 응급센터를 갖춘 병원은 한 곳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가천대 길병원 권역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 9만 6천여 명 중 소아 환자는 3만 4천여 명 규모로 36%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소아 전문 응급센터의 신규 설치가 필요하다는 게 인천시 판단입니다. 예. 그러면 소아 전문 응급센터는 어떤 곳이 지정될 수 있습니까? 소아 전문 응급센터는 소아과 전문의와 간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소아 전용 입원실, 중환자실을 비롯해 아이들에게 맞는 각종 의료 장비를 갖춰야 정부로부터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인천시는 인천 지역 대형 병원 중 2-3곳을 소아 전문 응급센터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큽니다. 의료 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 서비스 제공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천시의 이번 계획이 이와 맞물려 원만하게 추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의료 사각지대가 이번에 확실히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인천광역시가 인천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는 최근 인천 뮤지엄파크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뮤지엄파크 조성 사업의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남구 용현하기구역 5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되는 인천 뮤지엄파크엔 시립미술관과 시립박물관을 비롯한 각종 문화산업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민간 자본 등 총 2,600억 원 규모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뮤지엄파크의 체계적인 개발 계획과 각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이번 용역이 내년 8월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2019년에 착공해 2022년 공사를 마치겠다는 게 인천시 구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천 소식 오늘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일보의 이현준 기자였습니다. 네, 이 음악 익숙하신 분들 많으시죠? 포크 음악의 대부 가수 조동진 씨가 오늘 새벽에 향년 70세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방광암 4기 투병 중임에도 다음 달 공연을 준비하는 열정을 보였는데요.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끝곡 조동진 1집 앨범 수록곡인 행복한 사람 준비했습니다. 자,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죠.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